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로크의 누리코입니다. 한승재입니다. 네, 오늘 티캐스트 2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무신사 냄새입니다. 무신사 냄새.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무신사 룩 이런 건가요? 뭐 모나비 룩 이런 거? 그런 모나미 룩이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무신사 랭킹에 있는 옷을 사서 획일화된 스타일. 요런 거를 이제 무신사 냄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그 SNL에서 왔대요. SNS요. MG 오피스란 프로그램에서 지코 씨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코 씨를 보고 그 MG 사원이 무신사 냄새 지리네 해가지고 시작한 단어라고 합니다. SNS에서 나올 정도면은 그 전에 커뮤니티에서도 있는 단어긴 했겠네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저는 SNL이 원조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일파만파 그 단어가 퍼졌다. 근데 사실은 그 단어가 뭐 단어만 새로운 거지 이런 개념은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우리 한승재 군을 좀 불렀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타투했고 모델했고 지금 스타일리스트 하고 있는 한승재라고 합니다. 어디 스타일리스트 하고 있나요? 밝혀지면 곤란한가요 혹시? 비밀입니다. 아 비밀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유행 대 개성. 근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개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본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복잡한 거지. 좀 여러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유행을 따르는 자와 개성을 따르는 자 또는 근본을 따르는 사람들끼리의 분쟁 또는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미움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등장한 거야. 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볼 건데 이런 얘기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의 주체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옷을 입고 왔을 때 아씨 저 새끼 무신사 냄새 나네 옷 입은 거. 약간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사실 제 견해는 무신사 냄새는 아는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무신사 냄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좀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뭔가 좀 내가 좀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딱 이 안에 가두는 것 같아요. 너는 무신사 안에 있어. 넌 무신사 냄새 안에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다. 그쵸, 그쵸. 어. 저도 이거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단어 쓰시는 분들은 사실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패션에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관심은 있지. 있는데 뭐랄까 저도 패션 관심 있어요. 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 전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28년 전부터 저는 에어포스 원을 처음 신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런 문화 힙합이나 패션을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저도 인생에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내가 약간 어설프게 알았을 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애들한테 야 이거 좀 짜친데 네, 그쵸,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그쵸. 이 신발 매장판이야. 우리 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멀티샵에서 산 신발하고 매장에서 산 신발은 약간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딱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걸 네가 알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너 무신사 냄새나 어, 하는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 지연이 누리코의 심리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야, 너 이거 이 신발 매장판이야. 나는 멀티샵에서 산 거고 나는 별주 모델이야. 약간 이런 거에 우쭐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랑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쵸, 그쵸. 나랑 이 당연하죠. 사람과 알고 있는 게 다르고 신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어떤 패션의 단순히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사실 패션의 근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패션의 본질이라고 펜션의 봅니다. 네. 패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구분짓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그런 본능을 조금 표출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많은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그때 멋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괜찮은데? 또 이러면 괜찮은데? 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요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진짜 이 사람 패션이 너무 싫어. 막 나 죽겠어. 막 얘 옷 입는 거만 막 진짜 개빡쳐 이유 없이 나한테 뭐 나쁜 거 한 적 없는데 화가 나. 근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그럼 인정 이해되죠. 사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의 패션을 평가할 게 아니거든 사실. 이해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냥 이 이유가 사람은 있겠지. 이유가 이런 사정이 있겠지. 있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옷을 입을 수도 있구나. 뭔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인생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옷에 한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도기신 분들이 그런 무신사 단어 약간 혐칭이잖아요. 사실 이거 멸칭이야. 그렇죠. 모멸하는 듯한 단어거든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좀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뭔가 제가 안다라고 느꼈을 그쯤에서 남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근데 정말 패션이라는 거는 의식주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 패션이 특히 한국에선 제일 신기한 것 같은 게 비교를 자꾸 합니다. 아, 제가 만약에 지현이 형 어제 점심에 뭐 먹었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치.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초밥을 먹었어도 뭐 크게 부러울 건 없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형이 초밥을 드셨다 한들 지현이 형 잘 사나 봐. 괜찮으신가 봐. 그 정도로 끝내는데 만약에 제가 뭔가 패션 선생님이에요. 저는 지금 막 패션 선두주자예요. 형 모자, 막 티, 막 바지 다 마음에 들어요. 막 지적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긴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장르는 저는 인류의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패션이 가장 세지 않나. 이거는 음악 취향을 건드는 것보다 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데에서 이제 패션의 특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왜냐면 밥과 패션이 다른 점은 패션은 재화로서 자기한테 남아 있어요. 그런 종류를 가진 것들이 좀 이런 이고 싸움이 있어. 그게 예를 너무 들면 재밌는 겁니다, 정말. 예를 들면 뭐냐? 저는 사실 뭐 승재는 패션이 정말 세다고 말했지만 저는 패션보다 이런 부심 싸움이 센 동네를 하나 알거든요. 차. 패션은 내가 티셔츠를 아르마니를 입었다. 다음 날은 슈프림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좀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그죠, 있잖아. 그죠, 그죠. 차는 웬만하면 한 대예요. 저도 한 대고 뭐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차가 두 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대야. 두 대.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한 대야. 그러니까 이 부심이 더 세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더 긁혀. 뭐라고 말하면 더 빡쳐. 그러니까 그런 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재화가 영속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다. 그죠, 그죠. 그럴수록 그게 심하다. 밥이란 거는 먹고 나서 그냥 싸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조금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대화였고요. 혹시 면허 취소를 당하셨나요? 아니 저는 아. 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브랜딩이 술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돼 있긴 한데 브랜딩이요? 제가 면허 딴 적도 없고요. 저 효자여서 엄마 말 잘 들어가지고 면허를 안 따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만 보면은 면허 취소된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것도 즐겁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항상 평생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게 문신충이다 보니까 즐겁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여담이지만 증명 잘 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살잖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어떻게 보면 착실하게 사는 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그럼 이런 단어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신사 냄새가 나는 사람. 저는 그분들도 참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막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하는 적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지랄, 이렇게 해도 지랄, 감스트잖아. 앉아도 지랄, 서도 지랄, 그러니까 웃어도 지랄, 울어도 지랄. 나는 진짜 근데 무슨 다들 잠시만. 전 진짜 대단한 위인이나 저한테 몰라 위인입니다.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저도 정말 네. 좋아하지만 정말 뭐랄까 책에서 읽을 사람의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친숙한 분이 나오셔서 오케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시대를 되게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정말 그 꼬투리를 잡을 거를 되게 막 항상 막 노리고 있는 거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사 랭킹에 따라서 옷을 사시는 분들은 음. 내가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순위의 옷들을 사서 쟁여놓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남들이 다 괜찮아하는 옷, 남들한테 다 인정받는 옷. 근데 그게 한국의 문화랑도 저는 이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래도 막 좀 얕잡아 보진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돈을 쓸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따라가지고 뭔가 룩을 맞추다 보니 필연적으로 우리가 교복을 입듯이 좀 잘못된 예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급격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신사 냄새 난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이제 제 안에서 일반화된 타자를 조금 생각해 보면 옷에 관심이 없어. 그분들은 옷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옷을 잘 입고는 싶어. 그렇게 부족하고 싶진 역설적이네요. 않아.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던들 나도 여자친구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좀 잘 보이고 싶잖아요, 사실.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능으로 잘 보이기 싶기 때문에 하지만 잘 몰라. 그럼 뭐가 필요해? 난 최소로 투입하는 거야. 그게 무신사 랭킹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적어도 평균은 가니까. 그렇죠. 그게 최대 산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게 저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욕했거든요. 어릴 때, 멋모를 때. 뭐 남친룩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막 옛날에는 좀 왜 저렇게 입어 개성 없이. 나는 진짜 저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그 화장실 간판을 떼가지고 가방으로 하고 다녔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였어. 그러니까 그런 애였으니까 그런 뭐랄까 특징 없이 옷 입는 사람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어릴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저도 어디선가는 비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소파를 살라 그래. 소파를 사서 살라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소파를 찾아보고 예쁜 디자인에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적당한 가격대의 소파를 골랐어요. 그거는 거의 99.99% 무언가의 카피품입니다. 그렇죠. 현대는 그럴 수밖에 없을걸요. 내가 헤드폰을 하나 살라 그래. 물론 이거는 저는 조금 반전문가의 영역이긴 하지만 헤드폰이나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막 뭐 조명을 하나 살라 그래. 조명을 샀어. 난 이 부분에 비전문가예요. 무엇인가의 카피일 거예요. 그리고 무신사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물건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살 수 있는 가격대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옷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잘 보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무조건 비전문가거든. 나는 어떤 분야에서든 저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만 입고 진짜만 먹고 진짜만 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가구는 다 진짜고 우리 집에 있는 TV 가전제품 다 진짜 리얼 쉿이야. 이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뭐랄까 어딘가에선 허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어딘가에서는 무신사 냄새 나는 애야. 그럼요. 예. 어딘가에선 짝퉁 냄새 나는 집에 애예요. 이케아 가구가 있고, 막 루이스 폴센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집 가구 배열 보면 진짜 누군가는 진짜 근본 없다라고 얘기할 걸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 돈을 안 써.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죠. 다른 분들도 그래요. 옷에 별로 관심 없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나. 인생에 중요한 거 그분들 많아.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뭐 비디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그 각자의 뭐랄까 관심을 조금 분배해가면서 사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에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나도 내가 가구 살 거면 네이버 스토어, 이케아 찾아봐요. 하루 이틀은 시간 들여서. 가성비도 봐야 되고, 재질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신사 냄새 난다라고 존나 다 똑같이 입는다. 개성 없게 입네. 나는 이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거나 욕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나는
앙팡리쉬 데프림의 청바지에 300만 원을 쓰고 있고 리고엔스의 정말 멋진 부츠에 200만 원 쓰고 있는데 무신사에 10만 원짜리 셔츠 사는 니네가 맘에 안 들어. 왜 니네 그거밖에 몰라? 나 니네 계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무신사의 룩을 뭔가 이렇게 막 불편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계몽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타인을 없죠. 전혀 없죠. 타인의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계몽을 왜 해요? 사실 저랑 승재군은 그거를 계몽은 아니지만 좀 그런 얘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근데 뭐가 좀 더 이제 이렇다 저렇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있죠. 그 방법은 달랐죠.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패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채널의 목표는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 문신사 냄새 나는 그런 친구들이 요 채널을 보고 요런 지식들을 알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 친구들이 정말 갑자기 패션에 관심이 생겨서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선순환을 좀 바라셨던 거네요. 정말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좋은 플레이어로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좋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했지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포지티브하게 같은 의견을 말한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니네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말하는 방식이 두 조심스럽게. 가지인 거죠. 이거 어때? 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또 있는데 씨발 무신다 냄새 나는 새끼들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후자가 확실히 좀 더 세고 사람들한테는 자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말하기 쉬운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 보면 지금 의상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구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개성과 어떤 유행 이거는 섞임이나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또는 뭔가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MBTI와 이 사람의 패션 성향을 구분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2000년대, 2020년대 들어서 엄청 많이 진행하고 있대. 근데 사실 그 연구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도 벌써 쉽지 않을 것처럼.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패션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정량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뭐 이제 주관적 감정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ENTP인데 이면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해서 나한테 질문지가 와. 그럼 난 내 패션은 개성 있다. 뭐 이런데 체크를 해. 제일 개성 있으면 5점이고 제일 개성이 없으면 빵점이야. 막 이렇게 체크를 해. 근데 실제로 내가 개성이 있는 거와 관계가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 본인이 생각하는 내 점수라는 주관적 거죠. 감정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의 연구의 한계도 있고 그렇다면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무신사에서 옷을 얼마나 사느냐 한 달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무신사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무신사에서 옷을 산다고 무신사 냄새 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저는 무신사의 아이템들의 대부분은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 옷장에 어느 만큼의 퍼센테이지가 무신사에서 발생한 옷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되게 다양한 연구 방법론적인 어려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어느 정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그 경향성을 추론해야 되는 게 그들의 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업에 대한 성과가 세상에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구 자체를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막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옷들을 입느냐라고 물어보면 제 결론은 그거다. 최소 투입에 최대 산출을 원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그걸 정말 쉽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저는 패션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최소 투입 컨텐츠 10분 20분만 봐도 룩의 감이 잡혀. 뭔가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획일화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컨텐츠 보기 전에 패션 점수를 따지면
100점 만점에 5점이었을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분이 10점, 20점을 보고 패션 점수가 40점, 50점 됐다고 쳐. 그럼 나는 그게 나쁜 거 아니? 사실 이 생각 들거든요.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야, 우리도 근육 하나 더 붙이려고 자극 잘 오는 법 유튜브 김강민 아저씨 보고 그래. 운동 뒤지게 안 하면 헬스장 머슬랩 가면 보고. 귀찮아가지고 운동 안 하면서 유튜브로 허구한 날 쳐다보는데 조금 더 빨리 올리겠다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로 따지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사실. 그렇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대형 유튜버들이 어떤 무신사 냄새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컨텐츠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겠죠. 밸런스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의복의 제1 목표는요, 외부 환경에서의 자기 신체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되면 사실 저는 선과 악이라는 건 나쁜 옷이라는 거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 이제 그 다음에 나쁜 옷은 뭐냐? 첫 번째 신체 보호가 안 되는 옷,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정말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옷. 자, 전범기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은 선과 악의 어떨까 카테고라이징이 될 거라고 봐. 근데 무신사 냄새는 선과 악이라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악하다거나. 되게 막 미약한 베이지색 가지고 싸우는 느낌이죠. 그쵸? 예, 예. 그래서 사실 더 긁히는 느낌도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긁히거든. 누가 나한테 뭐 좀 싸가지 없게 생겼어요, 뭐 너한테 안 긁히잖아 그런 것들은. 근데 뭔가 사람들이 나도 약간 그런가,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내가 있어 보이고 싶어한 그런 분야가 있어. 그걸 누가 나 긁으면 긁히거든, 열받거든. 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 자유 주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류의 말은 그럼 예전부터 좀 존재를 했을까? 서두에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조롱 이런 게 있었을까? 저는 사실 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저 힙합 크게 입고 다니면 좋은 날 만식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시작된 단어였네요. 만식이가. 네, 만식이. 아, 힙합 크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사실 비슷한 단어 또 뽑자면 그 비싸기만 한 신발 있잖아요. 스타일링에 멋은 없어. 뭐 멋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비싼 신발만 선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뿅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게 뿅뿅이었네요. 야, 뿅뿅이 새끼야 막 이런 말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1년, 22년 전 얘기예요. 물론 저보다 이제 전 세대에서도 그런 말을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현상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있거든. 저 이제 노래 트는 입장이니까. 근데 노래를 튼다는 거는, DJ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청자를 가정한 플레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DJ들 성향이 이렇게 갈려요. 내가 틀고 싶은 거 트는 사람, 남들이 듣고 싶은 것만 트는 사람들, 또는 그거에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들. DJ는 항상 그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DJ가 실제로 노래 틀 때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멋있는 노래야. 근데 애들이 몰라줘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너무 그걸? 아쉬운데. 근데 난 이제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은 노래야. 근데 노래 틀면 빵빵 터져요. 난리가 나. 팁도 줘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봐요. 그렇죠. 뭐 그게 지식이라는 거창한 말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정보의 비대칭성인 것 같아요. 시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많이 알고, 그나마 좀 더 알고 있는 사람과 덜,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 사람과의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의 그 갭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대 불문하고 항상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또 저도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40이 넘었으니까. 네.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 막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옷을 이런 생각 하던 애들이, 심지어 제가 그런 말을 하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던 친구들이 정말 근본 있게 성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대다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과정이고, 내가 보는 이 사람의 룩이 뭐 모남이든 무신사 냄새건 뭐 어떤 냄새건 간에
이 사람 인생에서 이 하루는 과정이거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또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했었던 게 그런 거였죠. 잘해주자 다. 근데 다 진짜 잘해주자. 그런 게 제가 형을 처음 뵀을 때에 형이 이런 주제로 뭔가를 대화를 하자고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저는 형이랑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죠? 무신사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으니까요. 그 아, 당시에 저는 그랬을 수 있죠. 네네. 훨씬 어렸을 때 제가 형을 처음 뵀을 때 저를 딱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한 8년 전 요 그쵸. 정도였죠. 제가 20대 25 초반, 이럴 초중반. 때니까요. 네. 그때 한참 유럽에 가서 선진 패션을 맛보고 그 중심에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딱 돌아왔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굳이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사실은 오늘 휴먼메이드 티셔츠를 입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럼 형은 정말 몹시 저를 놀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재가 휴먼메이드 티셔츠 입고 왔네? 증거 여기 있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취향이 변할 수 있고 지식이 변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신사 냄새가 난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민이 돼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들은 평생 나는 너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저도 무신사 냄새가 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사실. 번에 그런 거 있잖아. 힙합 처음 들으면은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힙합 처음 들으면 뭐 들어야 돼? 막 형들한테 추천해달라 그러면 다 나스의 일메릭을 들으래. 나도 똑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좋은 앨범인데 그러니까 나스의 일메릭 한 번 들으면 나는 그게 패션으로 따지면 무신사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락으로 치면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일 수 있고 뭐 그린데이일 수도 있고 뭐 오아시스일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 클래식이거든요. 클래식이 누군가한테는 클래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신사의 특정 아이템들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입었다고 해서 막 이 사람이 뭐 개구리냐 이렇게 판단할 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막 어떤 뭔가 내 취향에 초반에 접했다고 한들 이게 정말 막 되게 낮은 레벨의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클래식이 되거든요. 막 돌아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막 다잉브리드라는 락을 막 내세우는 브랜드도 해봤고 결국에는 저도 한 20년 정도 막 넘게 락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너바나고 오아시스고 힙합도 결국에는 나스고 투팍일 테고 그 클래식이 주는 그 맛이 있는데 막 꼭 그 클래식을 뭔가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너 무신사 냄새나 너 락질이야 너 뮤지 들어 너 나스 들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그거밖에 있다는 몰라? 거죠. 너 나스밖에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너 아직 딥하지 않네? 너 아직 깊지 않네? 너 아직 그거밖에 못 왔어? 이렇게 뭔가 좀 초심자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죠, 저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조금 패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신사 냄새 나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치기 어린 마음일 수도 있고 패션 씬은 또 어린 인더스트리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개성 있고 나는 남들이랑 다르게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신사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 유행이 없으면 개성도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그 개성 있는 사람을 개성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개성 있는 사회라는 건요. 그 디스토피아입니다. 개판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옷을 입게 된 뭐 좋아하는 그런 문화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정말
정말 개성 있게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진짜 무슨 그 남대문 가면 말도 안 되는 복장 있잖아요. 막 가끔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 그런 복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연관된 얘기가 뭐냐면 일본 패션에서 종종 나오는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본 패션은 개성이 없다. 이런 말 아세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거 패션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막 이게 무슨 말이야 해.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 패션은 진짜 다양하죠. 다양하거든. 유행이라는 거는 층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을 놓고 보는 것과 서울시를 놓고 보는 것과 성수동을 놓고 보는 것과 압구정 타임즈 사람들을 놓고 보는 거에 따라 개성과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야.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스냅백이라는 게 진짜 개성 있는 아이템일 거예요. 근데 성수동에서 스냅백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 뻔한 거야. 도태되죠. 사실 그 유행이라는 건 이렇게 뭐 그거 층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걸 뭐 정반합이라고 해도 좋고 뭐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체육 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복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싶어하는 패션 양식을 약간 억지로 정한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나는 모터사이클, 나는 힘의 가류야, 나는 힙합이야. 그렇게 놓고 보면 힙합 안에서의 룩이 다 똑같다고. 그런 의미로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개성이 없는 거거든. 그 안에서 보면 힙합 있는 애들 쭉 모여 있어. 내가 거기에 갔어 일본에서. 근데 일본 애들 다 똑같이 입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개성이 없는 거거든. 그런 식의 층위에 따라 굉장히 개성과 유행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사람들 옷 입는 거 너무 멋있고 정말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입는 것 같잖아. 하라주쿠 잡지에서만 보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전부 똑같거든. 그렇게 이 층위를 더 낮추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무신사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랄까 이제 나의 꾸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을 조금 더 뭐랄까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다. 너도 언젠가 나의 동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아니게 될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 누군가는 내 동료가 나랑 같은 걸 좋아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방금 부화한 내 동족이구나 정도로 이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방금 부화했는데 날지 못한다고 해서 너 씨발 왜 못 날아라고 욕하지 말고, 나는 날 수 있는데 너 왜 못 날아 하지 말고 한번 날아볼래?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손을 건네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또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 흙이 없으면 백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뭐 조금 더 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본인이 개성이 출중하고 앞서 나가고 있으면 누군가 당신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본인이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다면 조금 내려놓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고 순환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잠깐 앞서 있을 뿐입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갑자기 화를 내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나는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뭐냐면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유행이에요. 개성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요? 정말 고유한 개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면 개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저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면요. 네. 승재가 만약에 뭘 입었어, 뭐랄까, 휴먼메이드를 입었어. 네네.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먼메이드를 너를 따라 입어. 그럼 난 그때부터 유행이야. 네가 입은 휴먼메이드는 유행을 따라 입은 옷이 되는 거야. 그거를 네가 선도했다는 간판만 있을 뿐.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는 승재가 휴먼메이드를 입고 이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 너도 유행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이 입는 옷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명예일 수도 있고 불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때 이거를 돈으로 만드는 능력이 이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사회라고 봐요. 이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고 명예냐 불명예냐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자기의 돈을 부를 쌓았는가, 어, 결과를 축적했는가. 뭐 굉장히 세속적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신사 패션이 까이는 게 아닐까요? 부를 쌓는 사람과 부를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네, 않을까요? 그럴 라는 수도 생각이 있지만 갑자기 드네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누구 말이 맞네 틀리네 이 새끼 말 세게 하네 뭐 이게 아니고 아 쟤네들 저렇게 이렇게 이 문화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근데 내 생각은 이래. 근데 얘네들 말 중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나 옷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옷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나는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욕망을 요렇게 만져서 내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 너무 즐겁겠어요. 유행에 저는 편승해도 좋고 개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돈을 벌 거면 유행에 편승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무신사의 모든 랭크는 우습게 보이시겠지만 연에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면 유행에 편승하는 편이 아무래도 편하고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은 벌수의 옷을 만들면 그만큼 원가가 떨어지다 보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단 그 유행을 만들고 싶으면 외로운 길을 걸어갈 그 뭔가 좀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외로운 길을 걸은 사람들을 조금 더 리스펙트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저는 개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없다 뭐 생각합니다. 유행이나 개성이나 그리고 뭐 어떤 한 사람의 생존 방식, 돈을 벌기 위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그거 옳다 나쁘다는 더더욱 저는 잘 안 하는 얘기긴 해서 저희도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맞아요. 저희도 이런 저희가 얘기 아예 안 해요. 사실. 안지 몇 년이 지났고 막 뭔가 패션에 관련한 유튜브를 형 덕분에 제가 이제 막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지만서도 이런 뭔가 제조 혹은 구매하는 입장에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좀 거세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싫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강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옷 소개하면서 옛날에 이 옷은 별로야. 이거 사지 마, 짜쳐. 이 브랜드 이런 별로야. 거에.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 막 지금 유행하고. 근데 그런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도 사실 그 맥락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진 않아요. 뭐랄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본인 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마지막 메시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에게 보내는. 옷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돈이 아까우면서도 제일 돈값을 하는 취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탐구를 하는 편인데 약간 좋아하는 영화 막 드라마 보듯이 뭔가 옷을 좀 탐구하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막 이거 명작이야. 막 그런 느낌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주시면은 옷도 그만큼 재밌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신사 냄새 나시는 분들 혹시 패션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많이 알아봐서 더 괜찮은 자기만의 패션 스토리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무신사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신사 냄새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성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사람들끼리 그 익명성에 숨어서 또는 그 무작위한 그런 그룹들끼리의 싸움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적어도 그냥 입는 옷 입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한테는 진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것들에서 보호하기 위한 게 신발인 거고 누군가한테는 자기 오늘 필살기야 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신는 게 신발이거든. 그만큼 너무너무 성질이 다른 요소가 모인 게 이제 같은
신체 부위에 붙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안 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해서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 누가 되지는 않았나요? 헛소리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헛소리. 근데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